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불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조금 전 금강송 군락지 내부에 이 불길이 옮겨붙어 산불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지은 기자. 이 걱정입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지 내부에 이 불이 옮겨붙었다면서요? 네, 산림청장은 방금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금강송 군락지 내부에 불이 옮겨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군락지 부근에 튄 불덩어리가 화선 능선부를 넘어 내부로 진입했다는 건데요.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 2대를 투입해 이 지역에 대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오늘 진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헬기 80여 대와 인력 4,400여 명이 투입됐지만 산불 영향구역이 이미 18,000헥타르에 육박할 정도로 넓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터던트, 즉 산불 지연제도 어제 소진돼 내일이 돼야 투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른 시간 안에 완전 진화를 하긴 쉽지 않은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 기상 여건마저 또 좋지 않다면서요. 네, 조금 전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었는데요. 동풍으로 바뀌면 불이 다시 내륙으로 확산하면서 불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바람의 세기는 초속 3m로 보통 수준이지만 소나무 같은 침엽수림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쉽습니다. 산림청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더 큰 산불 확산을 막고 진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2000년 동해안 산불은 열흘 만에 비가 오면서 진압됐었는데요. 울진 지역에는 닷새 뒤인 오는 일요일 비 소식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에 이 강릉 동해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완전 진화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막바지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하초희 기자, 역시 바람의 방향이 관건인데 현재 진화 작업 상황이 어떤지요? 네,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 진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편 산을 보시면 큰 불길은 보이지 않지만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진이 있는 곳은 강원도 동해시 초록봉 인근 신흥마을입니다. 헬기 진화 작업은 이 초록봉과 백봉령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지역에 투입된 헬기는 14대입니다. 어제는 자욱한 연무 때문에 헬기 진화에 차질을 빚었지만 오늘은 바람이 불어 시야가 확보되면서 진화 환경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에 강릉 동해 산불에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전을 넘겼습니다. 진화율은 오전 95%에서 지금은 90%로 수정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안에는 강릉과 동해 산불 진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산불 진화에 나서는 인력은 1,500여 명, 장비는 140여 대입니다. 주불이 잡힌 이후에는 진화 헬기를 울진 삼척 등에 집중하고 강릉과 동해 지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산불 피해로 인한 시설물 복구비 등을 일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에서는 주택 등 시설물 190여 동과 산림 4천여 헥타르가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동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하초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이 전국의 산불 현황과 함께 또 얼마나 진화되고 있는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자, 먼저 전국의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도 지도 위에 붉게 표시된 이 4곳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 그리고 동해안 2곳인데요. 이 중에서도 대형 산불로 번진 곳은 경북 울진과 삼척,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산불 2곳입니다. 강릉과 동해 산불은 이미 진화율이 95%에 달했고 오늘 중으로 주불이 잡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산불 진화율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경북 울진의 산불 상황도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까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이 소나무 군락지로 화선이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최신 상황도를 보시면
내륙에 있던 이 붉은색의 화선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로 일부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 약 200에서 300m가량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점차 동풍이 더 강해질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시면 동풍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일 때는 계속해서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산불이 더 내륙 쪽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 진화가 바로 이곳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저지선과 그리고 36번 국도에 방어선을 구축해 총력을 다해서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결국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불길이 계속 내륙 쪽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풍이 왜 이렇게 갑자기 강해진 겁니까? 이번 산불 진화에 있어 현재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는 해륙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해륙풍은 보시는 것처럼 낮과 밤의 기온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 방향이 달라지는 바람입니다. 낮 동안에는 육지의 기온이 바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육상에 이렇게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는 이 해풍이 불게 되는데요. 오늘 오후 바람 예보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하얀색 화살표 방향이 예상되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이 산불이 난 동해안 일대 그리고 이 울진군 일대에는 계속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의 습기와 연기가 뒤섞이는 뿌연 연무 때문에 헬기 운항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산불 현장의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와 삼척, 대구광역시의 이 시청자분들 제보인데요. 밤에도 계속 뿌연 연기와 화염으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 내용을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동해시 신흥마을 모습입니다. 산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능선을 따라 얇은 불의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가로 불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 소방차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제 저녁 7시쯤 촬영한 영상입니다. 산에서 빨간 화염이 솟아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새벽 다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불은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산불이 뿜어낸 연기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오늘 새벽까지도 곳곳에서 불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였지만 새벽 시간 다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되살아난 겁니다. 산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가 100m 거리에도 계속 헬기가 한 번씩 와 작업을 해주면은 그때는 또 잠깐 꺼졌다가 또 다시 살아나니까 이게 진행 속도가 늦고 바람 방향이 이제 바닥 쪽으로 가니까. 오늘 아침 6시 반쯤 동해시 묵호항 인근 해상의 모습입니다. 제보 영상을 보면 산불로 탄 나무의 재가 바닥까지 날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재가 마치 눈처럼 날립니다. 대구에서도 새벽까지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파트 건물 사이로 산에서 빨갛게 불길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촬영한 영상을 보면 하늘이 뿌옇게 흐려졌고 헬기들은 진화 작업에 분주합니다. 주변 산에서는 끊임없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집 안까지 매캐한 냄새가 나고 연기에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오늘 오전 짙은 연무가 끼면서 혹시 진화 작업이 늦어질까 봐 주민들이 애를 태웠습니다. 울진읍에 사는 이 제보자는 산불 발생 닷새째인 오늘도 탄냄새가 주변에 진동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영규입니다. 이번 산불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설 복구에 국비가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은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제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두 지역 산불 피해에 대한 수습과 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그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특별재난지역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릉과 동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틀 만에 추가 선포가 이뤄졌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동해안 산불에 이어 올해가 4번째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사유시설에 대해선 복구비의 70%, 공공시설은 50%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주민들은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대형 산불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근본 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광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장비를 더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 유관기관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완전히 불을 끌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약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으로부터 여성가족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면서도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여야 후보들이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저희 KBS 취재진이 치열한 유세 현장을 따라가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현우 기자, 이재명 후보 지금 어디에서 유세 중입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서구 청라입니다. 이 후보는 조금 전까지 경기 북부인 파주에서 유세를 마치고 현재 이곳으로 이동 중인데 후보가 오기 전에 이 사전 유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오늘 하루 이 마지막 유세에 돌입했습니다. 무지, 무능, 무책임하고 남의 뒤나 캐는 리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자신이 유능한 리더라고 내세우고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였습니다. 또 파도만 보고도 바람을 읽는 이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이 5대 경제 강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인물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는 건데 오늘 하루 이 수도권 부동층들을 향해 경제, 외교, 방역 등에서 안정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준비된 후보로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메시지에 공을 들입니다. 이 접경지 파주 유세에선 전쟁 걱정 안 하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며 평화 대통령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9곳을 돌며 유세를 펼칩니다. 가능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도 주변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부터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데 이 촛불 집회 탄핵 정국 당시 이 후보가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홍대 밤거리를 걸으면서 청년들에게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제주에서 오늘 유세를 시작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 유세를 마치고 경부선을 따라 서울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KBS 강병수 기자가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윤석열 후보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 중일까요?
네, 저는 지금 부산 연제구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이곳에서 유세를 마친 뒤 지금은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유세에는 부산이 고향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오늘 윤 후보의 마지막 날 유세는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자신이 여의도의 문법도 셈법도 모르지만 국민이 불러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보다는 정파 이익만 따진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를 국민의 머슴에 빗대 선거 열흘 전 갑자기 정치 교체를 꺼내든 민주당은 엉터리 머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서지 않은 나라, 부패한 나라에는 어느 나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마지막 응원으로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곳에서 유세를 마친 윤 후보는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로 이동합니다.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리더십을 강조하며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 정서에 호소하고, 대전에는 충청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층을 최대한 결집시킬 계획입니다. 이어 서울시청광장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 전국적으로 정권 교체 바람을 일으킨다는 전략입니다. 저희는 윤 후보와 함께 이동하며 유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노원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대학가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낮 고려대학교 유세에서 누가 싫어서 찍는 한 표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다며 청년의 미래와 다당제 실현을 위해 소신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 저녁까지 한양대와 신촌, 홍익대 등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2030 청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노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지난 3월 5일 실시된 확진자 및 격리자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하며 많은 유권자들께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신 유권자들과 고생해 주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기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소를 철저히 방역하였고 손소독제, 일회용 장갑 등 방역 물품도 비치하였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대화자제 등 투표 참여 국민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하였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가 가능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정정당당히 경쟁한 후보 여러분도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위중증 환자가 2달여 만에 1,000명을 넘었고 병상 가동률도 6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임신부나 소아, 또 투석 환자 등을 위한 병상을 늘리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20만 2,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 6만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52명 늘어 1,00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월 3일 1,015명을 기록한 뒤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다가 2달여 만에 다시 1,000명을 넘겼습니다. 사망자는 18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9,282명을 기록했습니다. 재택 치료자는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다만 누적 치명률은 0.19%를 기록해 오미크론이 완전히 우세종으로 대체한 뒤 치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9.6%에 이르면서 병상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상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병원급 850여 개, 의원급 300여 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신부를 위한 병상을 늘리고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은 다음 주까지 251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 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습니다. 확진된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 600여 개까지 확대됩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동물들의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갈 곳 없는 반려동물이 많은데요. 이재민 대피소에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의 무서운 기세는 삶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27가구가 살고 있는 경북 울진의 한 마을에서는 19가구가 불에 타버리기도 했는데요. 급히 몸만 피했다가 돌아온 마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옷 한 벌,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남은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흔적이 다 저 집 안에 있었는데 집 탄 거야 뭐 어차피 불이 났으니까 집 타는 거는 상관없는데 나의 흔적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눈물 납니다. 고령인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이제는 혹여 그분들이 마을 상황을 알고 놀랄까 봐 걱정이 된다는데요. 가급적이면 노인분들은 또 이런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이렇게 또 하루 아침에 몇 분 안에 이게 집을 잃어버렸는데 체육관에서 일단 못 오게 이쪽 못 오게 일단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조립식 집이라도 지으려면 아직 몇 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봤더니 우리 집 소, 우리 집 오리, 그리고 반려동물들을 못 챙겼습니다. 어떤 분은 도망가서 살라고 우리의 문을 열어두고 대피를 했다죠. 그렇게 불이 꺼지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농장이 있었다는데요. 우리에서 그대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에 그을린 채 주인 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도망가라고 우리 문을 열어뒀는데 그곳을 지켰다는 오리도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한 축사에서는요, 소 20마리를 살라고 풀어줬더니 그대로 사라졌다죠. 그런데 불이 꺼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데요.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산불을 뚫고 태어난 건강한 수컷 송아지입니다. 축사 바로 옆까지 불이 번졌습니다. 온 가족이 경운기로 펌프를 돌려서 계속 물을 퍼날랐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계속 노력했지요. 불도 가서 보고 소도 보고 뭐 왔다 갔다 했지. 하지만 산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래서 축사 주변에 부지런히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대피소에는 가족 텐트와 또 추위를 막기 위한 온풍기도 설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냉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불에 탄 집에 두고 온 반려동물들도 걱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대피소에 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살아있어? 다행이다, 아가. 세상에. 미안해. 불에 그을린 개 한 마리, 겁에 질린 듯 최대한 숨습니다. 다행히 동물단체에 구조됐습니다. 주인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대피소로 향했겠죠. 이렇게 주인과 떨어져야 하는 이유, 관련법 때문입니다. 재해구호법을 보면요. 구호 대상을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이 관련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반려동물 재난대처법을 보면 이 동물들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대피와 이동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동반 피난이라고 해서요.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대피소도 대폭 늘었습니다. 피난이 어렵다면 동물보호 담당관이 파견되기도 하는데요. 일본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반려동물 동행 대피를 권유했고요. 대피소 내 동물들도 허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 많은 대피소도 걱정인데요. 반려동물까지 들이는 거 우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반려동물 재난 대처 법안들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법안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데요. 영동과 영남 지역엔 건조 경보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와 호남 동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엔 서울이 3도, 낮에는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광주가 16도, 대구가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엔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